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가 국회 담장을 넘는 쇼를 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는 마치 선배 검사가 후배를 훈계하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내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길에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인연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내란 형사 재판에서도 변호인으로 나선 김계리 변호사가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원이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건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겁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는데 김 변호사보다 훨씬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진을 찍으며 담 넘는 쇼가 다 찍혔다며 국회에 못 들어간 사람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도 직접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면전에서 앞에 훌륭한 검사들이 있다면서도 공소장을 봤는데 26년간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7, 8개월 벌어진 12.12 사태나 5.18 내란 사건 공소장도 이렇지 않고 간명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검찰 선배라는 점을 강조하며 후배 검사들을 가르치듯 훈계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꼽았던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선 부정선거 수사는 불가능하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하며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으므로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실한 선관위를 점검하기 위해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가 경쟁하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 규칙을 바꾼 걸 문제 삼으며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유정아 기자입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김두관 전 의원이 오늘 당내 경선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기존 국민 경선제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50%로 높인 경선 규칙은 국민 뜻을 최우선에 두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후보 간 협의 없는 규칙 변경은 사실상 이재명 추대론이라면서 국민 여론조사가 집단적 세력의 여론 왜곡을 막는 방법이라는 당의 설명에 대해서도 신천지가 두렵고 전광훈이 무서운데 무슨 선거를 치르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역시 경선 규칙에 반발했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안타깝지만 정해진 룰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경선제가 무너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무거운 마음이지만 당원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해주신 만큼 밭을 가리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당당히 경선에 임하겠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의 1강 2약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AI 인공지능 투자 100조 원 공약을 내걸고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방문해 성장과 유능함을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김 전 지사는 경선을 포함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외의 다른 민주 세력 정당과도 연대해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당부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에선 주말 사이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참 선언을 한 게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선 출마 선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를 고르는 양자택일 선거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포퓰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남미 최빈국 베네수엘라입니다. 국회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내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홍 전 시장을 비롯해 지금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주자는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 8명입니다. 당초 20명까지도 거론되던 상황에서 크게 줄었는데 특히 중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당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내 여러 목소리가 경선 과정에서 용광로처럼 녹아야 바람직한데 흥행 측면에서 마이너스인 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각 후보 진영에선 유력한 빅4로 꼽히던 오 시장의 지지세를 누가 흡수하게 될지를 두고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오 시장과 통화 사실을 밝히며 오 시장 정책에 공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저의 정치 시작의 동기,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홍 전 시장은 당장 연대는 없다고 했지만 불출마한 사람이 무슨 연대가 됩니까? 홍 전 시장 측은 결국은 함께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한 전 대표와 안 의원 역시 탄핵 찬성 공감대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분위기입니다. 경선 불참 선언을 한 유 전 의원은 탈당 후 대선 출마를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상호 관세 대상에서 스마트폰은 빠진다고 했다가 새로 발표할 관도체 관세에 이 스마트폰이 들어간다고 말을 바꾸더니 이번엔 유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자고 나면 뒤집히는 관세 논란, 먼저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간 13일 조만간 시행될 반도체 관세에 스마트폰도 포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하루 전 상호 관세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말이 달라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 관세가 면제된다는 건 가짜 뉴스라며 이르면 현지 시간 오늘 반도체 관세를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특정 제품의 관세 면제 가능성입니다. 아이폰 관세 관련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연성을 언급했습니다. We announced tariffs on things like iPhones, tablets. Well, that's going to be announced very soon. There's flexibility for some products? For some products, yeah, maybe. 이 발언을 두고 미국 기업인 애플만 특정해 관세를 면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상호 관세 발표 직후 미국 내 투자 분석 기관에선 아이폰의 중국 생산 비율이 80%가 넘어서는 애플이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치명타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과 논의할 예정이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And we'll be discussing it, but we'll also talk to companies. 반도체 관세가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부과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이처럼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미국 국민의 75%가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등 여론이 싸늘해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율을 따질 때 미국의 서비스 무역 흑자를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드러나면서 꼼수 관세란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미국이 상품 무역에서 662억 달러 적자를 본 걸 근거로 한국의 상호 관세율을 25%로 책정했지만 서비스 무역 흑자 107억 달러를 포함할 경우 상호 관세는 19%로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또 다른 논란도 나옵니다. 어제 저희가 포착한 장면을 보면 현재 경호처 1인자인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바로 뒤에서 밀착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 경호처 수장이 우선순위 경호 대상인 대통령 권한대행 대신 파면돼 자연인이 된 전직 대통령 경호를 하고 있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의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 곁엔 5명의 경호원이 함께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사복 차림으로 윤 전 대통령 바로 뒤에서 밀착 경호를 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현재 대통령 경호처의 우선순위 경호 대상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경호처 1인자 역할인 경호차장이 직접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밀접 경호에 나선 겁니다. 경호처의 수장이 전직 대통령 경호 현장에 직접 나온 건 전례가 없는 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 경호의 대통령 경호처는 3급 경호부장을 팀장으로 한 40여 명의 경호관을 전담 배정한 상태입니다. 김 차장이 직접 현장 경호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직접 나온 건 단순한 경호 활동을 넘어 개인적 충성심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저지 혐의에 대해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김 차장은 핵심 피의자 신분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신병 확보 제시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